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연제구 출신 이주환 의원입니다. 장관님 견해를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관노위에 보임받고 첫 자리인데,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3달도 안 되는 이 시기에 이 정부에서 이 노동쟁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파업이라든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측이든 사측이든 그 불법은 그야말로 그 산업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장관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법 파업이라든가 불법 쟁의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파업이라든지 쟁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관련해서 실제로 또 기업 측에서도 손해가 많을 것이고, 또 노동자 측에서도 근로자 측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소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해배상 관련. 예, 손해배상 관련해서. 뭐 제가 언뜻 파악을 하기에도 뭐 비영리 단체인 손잡고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배 가압류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단체인데,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20년 11월 기준만 해도 24개 사업장에서 소송이 59건이고 누적치가 약 한 658억 원 수준의 그 단체에서 파악한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걸 소송을 관련돼서 고통을 받을 걸 생각을 해보면 이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주장이 뭐 7천억, 8천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돈이라 그러고, 뭐 대부분이 이제 매출 감소 부분이 약 한 6,500억 원, 또 고정비 지출 1,500억 원, 보상금이 한 300억 원 가까이 돼서 1조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피해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장관님? 피해는 생겼어요. 예. 그게 정당성을 가진 합법적인 쟁의였다면 법에서 여기에는 면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가 생겼는데, 이걸 과연 누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법적으로는 그래서 원청이 피해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청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또 원청이 제대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뭐 배임이 될런지 안 될런지 주주한테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현 정권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지금 규정을 짓고 나가고 있고, 너무 진짜 이렇게 모순되게 이 근로 현장이나 정책들이나 또 법이나 뭔가 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빨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지금 책임을 제대로 못 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09년이니까 그 쌍용 자동차 사태 아직도 소송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피해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피해를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일부 억울하게 실제 그 불법 파업을 지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죄를 좀 적게 받는 반면, 거기에 앞장서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사를 떠나야 되고 죄를 더 크게 받는 그런 사태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불법쟁의, 불법 파업 상태, 그리고 강성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 이런 사태로 생긴 이 손해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 들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겠고요.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파업이 종료가 되고 파업 종료가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이게 파업하는데 주저하겠습니까? 불법 파업하는데.
뭐 합법적인 파업은 지금 논외로 하는 거니까요.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뭔가 단호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 어떻게 보면 그 발생한 손해가 국민의 손해로 바로 이어집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조에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입니다. 국민들 혈세를 들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그 엄청난 손해는 한마디로 국민들이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에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임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그 파업에는 노조 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도 이런 하청 문제라든지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서 묵인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장관님께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이 불법 파업도 안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책들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이 불법 파업이 끝난 종식이 면책으로 이어지는 그것도 막아주셔야 되고, 이런 근로자의 환경을 제대로, 그리고 하청의 이런 불법의 고리도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끊어주셔야 이런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측은 또 이 손해를 당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길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지를 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확고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존경하는 이주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노동부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은 그 분쟁은, 갈등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 불법을 하고 그 책임을 면하는 면책이 악순환되는 이 원인이 어디 있든 이것은 그 법치의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특히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가겠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하고 약속이고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예로 기본 협약을 비준으로 했고,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통해서 그 서로가 그 요구들을 관찰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다만 그 악순환을 말씀하셨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우조선 같은 이런 문제가 자꾸 악순환이 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과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